대표님 최근 상담 사례 중에서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. 예. 자, 며칠 동안 이제 우리 상담이 몇 건 들어온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면은 어떤 신랑분이 신부를 선택을 하고 베트남에 이제 결혼을 하러 온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결혼한 신랑분이 그 신랑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상담을 한번 해봐라 하고 연락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 상담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12월 달에 가서 결혼하러 들어온대요. 응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.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사람들이 보면 막 소개해주고 바로 데리고 와서 결혼 막 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,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 개인적인 게 아니고 결혼 업체인 거예요. 근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영상 말씀 보고 신부를 선택을 해놓고 결혼하러 들어온다 이거예요. 그 결혼하러 들어오면 영상 말씀도 보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다시 그 여성을 말씀을 새로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건데, 영상 말씀에 또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뻐. 그럼 그 여성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? 하니까 나이, 문신 같은 거 있어요? 아마 없을걸요. 그러면 학력은 아마 고등학교 나왔을걸.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없네. 나이밖에 없어. 그럼 그 여성 얼굴. 그러니까 아무것도 서로 모르고 와서 식한다. 무슨 경우냐고. 그 여성에 대해서 본인이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자세히 주위의 모든 상황도 다 들어보고 그 서로 할지 안 할지를 와서 판단을 한다. 그러면 영상으로는 맞선을 볼 사람을 몇 사람 선택을 한다 하는 건 이해가 가요. 근데 영상으로 보고 벌써 신부를 선택을 해놓고 결혼식을 하러 들어온다 이거예요. 선택을 얼굴 보고 했어? 그 영상 말씀 봤겠죠. 베트남 들어오지 않은 상태. 그렇죠. 서로 영상으로. 응? 그래서 내가 황당하게,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부를 결정해놓고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. 착하대요. 그냥 누가 옆에서 그쪽 업체에서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황당하게 국제결혼을 본인을 중요한 건데, 이분도 보니까 이런 방송 같은 걸 전혀 안 봐요. 방송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해주면은 선택하면은 되는 거 생각하고 데리고 오면은 잘 산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자기 돈 인생이 걸린 일인데.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소개해서 결혼하면 와서 잘 살 거다. 내가 잘해주면 잘 살 거다. 그러면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.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, 최근에 몇몇 그 업체나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들이 있어요. 뭐냐, 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신부가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,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을 가가지고 신부가 한국에서 도저히 마음을 못 잡잖아요. 다시 돌아온 경우, 이런 경우가 생긴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. 주위의 업체들, 내가 아는 업체 사장님들하고 쭉 이렇게 에이전시 분들하고 이런 문제 같은,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뭐예요?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소리죠. 신부에서도 모르고 업체에서 조사도 안 해주고 그냥 소개해주고 결혼시키고 공부시키고 한국으로 보내 끝. 요즘은 그렇게 결혼하면요, 되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0%입니다. 한국 와서 제대로 살 확률이 10%도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그 하나 나온 게 뭐냐면요. 자, 신부를 소개를 했어.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연애를 하락한대. 연애 하락하는 게 뭐예요? 신랑이 놀러 들어와서 그냥 만나고 빠빠이 하고 밤을 같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약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. 깜빵도 안 하고. 그렇죠.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니까 같이 손만 잡고 데이트, 문자 주고받고,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제 전통혼례를 잡고 신부 집에 가서 고향 가서 전통혼례를 하는데,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게 전통혼례 하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신혼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신부가 자꾸 신혼여행을 뒤로 미룬대. 그 소리는 뭐냐? 합방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. 그래서 신랑이
장모 되는 사람한테 말을 했대. 뭐라고? 그럼 신혼여행을 미루다도 가면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, 베트남에. 보통 전통을 낼 때 그때 와서 혼인신고 사인을 최종적으로 하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처갓집에서 합방을 하도록 해라. 그러니까 장모가 딸한테 그러면 이야기하겠다. 근데 신부가 안 한 거예요. 근데 이 핑계 저 핑계. 그러면 그 신랑이 그게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을 안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비자 신청하고 신부가 한국 왔어. 한국 와서 마음을 못 잡아. 아무것도 못 잡아. 그럼 결국은 뭐냐.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. 이 신부들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무서워서요. 같이 합방을 하는 게 무섭다 이거지.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.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게 없는 결혼. 과거에 우리 그 어떤 구독자분 중에 상담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 있잖아요. 단순한 펜팔 주고받고 펜팔처럼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하는 연애는 AI하고 하는 것다. 안 만나고 하니까 어떤 말을 못해요, 문자로는. 사랑해요, 보고 싶어요, 뭐 나만을 생각해줘요, 뭐 어쩌냐고. AI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 같다. 근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애인이라는 그 포스로 들어가든 부부라는 포스로 들어갈 때 식을 올리고 어떤 합방으로 갈 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. 그래서 연애라는 것을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. 우리가 한국에서 여성을 만났어. 누굴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연애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. 이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. 하나 다를 게 없는데 왜 단순하게 한국에서 어떤 여성을 소개받았어요. 얘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고 같이 영화 보러 갔다가 헤어지고 그거는 연애가 아니죠 사실상. 그냥 둘이 썸 타는 과정이지.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라 할 수도 있고 애인 사이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잖아요.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려면은 연애 결혼을 만들라 하는 게 뭐냐면 애인처럼 만들라 갖고 그 교제 기간을 겪어보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그 여성의 진심을 안다는 거예요.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 여성의 모든 게 진심이 나오죠. 나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게 나오지. 두 사람이 만나서 커피숍 갔다가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것밖에 다잖아. 그래서 앞에 영상 맞선 보고 그 맞선 그 영상으로 봤다고 해서 신부를 선택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오는 사람이나 두 사람이서 연애한다고 해서 문자만 주고받고 와서 만나만 보고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진실된 여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? 반드시 구독자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여성을 현지에 와서 직접 그 여성과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하고 그 여성이 아닐 때는 또 다른 여성을 이렇게 해서 진실된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여성을 지금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연애를 시작한다 하는 개념 하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, 이거는. 그래서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는 내 와이프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걸 명심하십시오.